자, 이번에는 우리 그 대칭 이동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일단 첫 번째, 만약에 fx가 a의 x승이라고 하는 이제 지수함수인데, 만약에 이제 a의 범위를 1보다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아시겠죠? 네. 그럼 얘들아, 일단은 y는 fx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a의 x승이 되고요. 그죠? 얘를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럼 이제 식으로 봤을 때는 얘는 y는 y축 대칭이니까 x부호 바뀌어서 a의 마이너스 x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번에 원점 대칭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거야. 그지? 원점 대칭하면 x랑 y부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1번에 해당되는 이 그림을 다시 만약에 x축으로 대칭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될 거고, x축 대칭했으니까 y부호가 바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a의 x승이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총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오겠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을 통해서 일단은 알 수 있는 거는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다? 개형이 총 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일단 판단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거를 로그 함수에다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gx라는 함수가 로그 a의 x야. 그리고 이제 a의 범위가 1보다 커. 이걸 이제 기본 가정으로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 자체가 그냥 gx를 그리게 되면 일단 이런 식의 그림이 생기고요. 얘를 대칭하면 y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럼 y축 대칭했을 때 식은 보호를 바꿔야 되니까 x의 보호를 바꿔야지. 얘를 만약에 원점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 보호를 둘 다 바꾸니까 자,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얘를 x축 대칭하면 y보 바뀌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개형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나와? 똑같이 개형은 4가지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러면 개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a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x랑 y의 뭘 보고? 부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부호 보고 판단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개형은 총 4가지.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개형이 4가지가 되는데, 그 개형 4가지를 판단할 때는 무조건 a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철저하게 x랑 y의 부호만 보고 판단해주면 몇 번 개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 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요. 만약에 한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이제 그런 경우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y는 2의 x승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아시겠지? 그런 다음에 얘를 y는 x에다가 대칭을 했어. y는 x에다가 대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역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로그 2의 x가 나오겠죠. y는 로그 2의 x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그림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보자. 알겠지? 대칭을 하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y는 뭐가 돼? 이거 대칭한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잠깐 무슨 말을 해볼 거냐면은, 자,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a, b라는 점이 있어. a,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만약에 y는 x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또 마찬가지로 x축 대칭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시 a, b가 있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 뭐가 나오니? 일단은
B, A가 되고 맞지? 이걸 이제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바꿀 거기 때문에 B,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시면은 자, 얘랑 얘를 만약에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거냐면은 0,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0,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은 A분의 B가 될 거고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만약에 본다면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고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상태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기준으로 0,0을 기준으로 요 점과 요 점은 서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이루어진 각으로 치면은 90도가 된다는 얘기야. 수직 관계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 얘기를 잠깐 여기서 다시 이어서 한번 가볼게. 봐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A, B를 찍은 거야. 근데 이 A, B가 어디 있었냐면 Y는 X 위에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얘를 지금 추적해 볼게. Y는 X에다가 만약에 대칭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은 뭐가 돼? B, A가 되는 것이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게 지금 대칭을 한 거잖아.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돼?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0,0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서로 어떤 관계? 수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두 개가 이루는 각 자체가 90도가 돼요. 무슨 말인지 돼? 알겠지? 그럼 봐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이 점을 내가 콕 집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점을 얘기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들이 형성될 거고 또 다른 점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점을 90도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라인을 타고 얘가 이 점이 되고 얘가 이 점이 돼서 결국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90도 회전하게 되면 이쪽 점들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이 그래프를 만약에 90도를 회전하게 되면 누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를 90도 회전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어? 물론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루는 각이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대칭했기 때문에 여기서 삼각형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이것도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서로 같은 거거든. 이렇게 별각으로 서로 같은 거죠. 이해돼?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점 플러스 별이 45도야. 여기 X축이고 여기가 지금 Y는 X니까 이루는 각 자체가 45도거든. 그놈의 2배라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수직관계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알겠지? 약간 변화구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대칭을 해서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얘랑 얘랑은 또 90도 회전의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것도 어떤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걸 그냥 한번 미리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요 점을 기준으로 말이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를 더한 것도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2개가 점이니까 여기가 또 2개 별이어야지 90도가 되는 거 맞겠지, 그지? 그러면 그와 같은 논리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기가 지금 별인 상태고 그러면 또 여기는 봐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얘랑 얘랑은 어떻게 돼? 지금 평행관계가 성립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별이라고 치면 여기도 같이 별이 돼요. 이해되시겠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얘가 회전한 거니까 같은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서로 같아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기는데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 합동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직각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관계라는 것까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3번 내용에다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얘들아 만약에 y는 2에 x-3 플러스 4가 있어.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아시겠죠?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제 x랑 y를 자리를 바꾼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보통 쓰지, 그지? 그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대칭 관계를 철저하게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칭 관계를 철저히 이용을 해서 만약에 본다면 지금 얘는 쉽게 보면은 y는 2의 x승을 그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의 결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걔의 역함수를 내가 찾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의 역함수인 y는 로그 2의 x를 맞죠? 얘는 x축 방향으로 3칸 평행 이동했어. 근데 그걸 y는 x가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 y축 방향으로 3칸으로 바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y축 방향으로 3칸 평행 이동한 게 되는 거고 얘 원래 함수가 y축 방향으로 4칸 평행 이동하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x축 방향으로 4칸 평행 이동한 거니까 x축 방향으로 4칸 평행 이동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 보고 바로 식은 쉽게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y는 로그 2의 x-4에다가 플러스 3인 거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관계를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기본적인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대칭 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식도 그렇게 한번 세워보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요번에는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냥 우리가 순서적으로만 어떻게 그리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거기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놨지만은 지수 함수도 그렇고 로그 함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일단은 정점을 먼저 가고요. 정점을 가고 그 다음에 점근선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을 찍어주고 개형을 먼저 정해야죠. 네, 개형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을 찍어주는 그런 패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요 정도 단계에서만 그림을 그려도 대부분 다 그림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정점에 대해서만 한번 언급을 하고 갈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평행이동 되기 전에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fx가 a의 x승이거나 gx가 로그 a의 x인 이 상태. 알겠지? 이 상태에서 얘가 0,1이 정점이고 얘가 1,0이 정점이잖아. 이때만 정점이라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평행이동이 돼 있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평행이동이 되면 저 정점도 같이 다르게 가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정점이라는 어떤 그 특별한 성질이 좀 사라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정점에다가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정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y는 2의 x승이 있고 y는 3의 x승이 있고 y는 4분의 1의 x승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죄다 어느 점을 지나냐면 미세 관계없이 0 집어넣으면 무조건 1을 지나는 0,1을 지난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y는 2의 x승을 이렇게 그리면 y는 3의 x승은 이렇게 되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지금 바뀌고 있고, 마찬가지로 4분의 1의 x승을 그리면 얘가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지나면서 이 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팍팍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교점으로서 좀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점이라고 썼던 것 뿐이지, 만약에 여러분 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제 y는 2의 x승이니까 요렇게 x승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y는 3의 x승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교점이 어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 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정점들의 역할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단 말이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 정점은 평행이동 되기 전에 가장 기본거리인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인 경우에는 저것들이 어떤 점으로서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지. 왜냐하면 죄다 저 점을 지나기 때문에 저 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뀐다는 기본 특성이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만약에 평행이동을 적절하게 거쳐서, 알겠지? 그 점을 다 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치면 이 정점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정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기준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하나 찍어놓고 그림 그린다라는 느낌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점 하나 찍고,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겠지. 기준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점근선, 그 다음에 개형 설정하고 한 점 찍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림 그려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y는 3 곱하기 2의 x-4승 플러스 1이다라고 치면, 그죠? 일단 정점부터 찍는다고 치면은 그냥 기준점이야. 쉽게 찍을 수 있는 점 하나 찍는 거야, 그냥. 자, 여기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 4, 그죠? 그거를 대입하면 2의 0승 1에다가 3이니까 3이고 플러스 1이니까 4,4를 점 하나 찍어놓고 출발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어떻게 돼? 요 지수 부분을 없앴다고 생각하면 y는 1이 되는 거고, 이 점근선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표현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쵸? 개형 자체는 x랑 y의 부호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밑도 1보다 크다라는 걸 기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1번 모양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걸 종합해서 그리자면은 여기가 4,4고 y는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인 거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시겠어?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 정점 어떻게 찍더라? 여기 진수를 1로 만드는 x값이야. 그리고 그때 y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근선은 뭐가 돼?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형은 아까 말씀드렸고, 한 점 찍는 것도 그냥 원하는 점 아무거나 편한 거, 보통 절편들,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것들을 표시해 주시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기 식해석법이라고 나와 있는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식해석법.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식에다가 의미 부여를 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의미 부여하는 것들만 좀 연습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있어. 이 점이 x1, y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식들을 한번 써볼게. 자주 나오는 식들. 자, 일단은 첫 번째. x1분의 y1.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원점에서부터 요점까지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얘는 0,0에서부터 x1, y1까지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요거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x-1-a, y-1-b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기준점이 어디가 되는 거야? a, b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b에서부터 x1, y1까지의 기울기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울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x1 곱하기 y1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어. 그러면 뭐가 될까? 한번 요 생각해 보자. 알겠지? x1 곱하기 y를 만약 했어.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이게 x축, y축이니까 4분면으로 치면 1사분면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곱한 거니까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그냥 그대로 곱해버린 거죠. 맞지? 그러면 양수인 상태가 되고 절대값은 붙이나 마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직사각형 넓이가 될 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직사각형 넓이가 돼요. 자, 요게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아실 거야. 만약에 1사분면이랑 3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사실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두 개를 곱해버리면 어차피 부호가 같아서 양수가 돼서 그냥 두 개를 곱한, 알겠지?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게 맞는데, 만약에 2사분면이랑 4사분면 쪽이라고 치면 x랑 y의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버리면 음수가 될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붙여줘야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넓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값 붙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으로 갈게. 자, 세 번째 내용은, 자, x1 더하기 y1이 있다라고 치자.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 자, x1 더하기 y1.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게 지금 x1이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y1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를 더하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생길까? 거기다가도 의미 부여를 해보자라는 얘기야. 아시겠지? 가장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는 k라고도, 내가 x1 더하기 y1을 는 k라고 해, 일단. 그래서 이 k에다가 의미 부여를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식을 보면서 x 플러스 y는 k라고 하는 어떤 직선에 이 직선 위에 x1, y1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요거를 대입했을 때 이게 성립을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렇게 의미부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봐봐. 지금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을 집어넣은 거니까 요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인데 누구를 통과하고 있다? x1, y1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직선인 거야. 근데 얘를 가만 넘겨서 생각해 보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상태야? 마이너스 1인 상태의 어떤 직선인데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거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의 k는 뭐가 돼? y 절편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x1 더하기 y1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x1, y1을 지나면서 아시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 절편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실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앞으로는 x1 더하기 y1이 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한번 그려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것의 y절편, 요 지점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값이, 이 y절편이 누구랑 똑같다? 사실은 x1 플러스 y1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봐봐. 사실 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해.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45도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x1이거든? 그럼 여기도 x1 맞죠? 그리고 여기가 y1이니까 여기도 y1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이거 x1 더하기 y1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식으로서 그래도 하는 게 더 확실하니까 일단은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절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더하기 했으니까 이번엔 빼기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네 번째는 요것도 한번 해볼게. x1 빼기 y를 한번 해보고 싶어. 알겠어? x1 빼기 y1.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를 뺀 거야.
이건 과연 어떤 식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냐,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 한 것처럼 얘를 이번에는 P라고 둘까,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P라고 둘게. 그럼 내가 이제 P를 의미 부여해야 되니까 얘를 보시고 x-y는 P라고 하는 직선을 지나는데 그 직선 위에 누가 있어? x1, y1이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y는 x-p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상태의 직선인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마이너스 p가 y절편인데 그럼 y절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라고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것도 괜찮지. 얘는 누구를 지나냐면 p, 0을 지나. 그럼 이 p는 뭐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x절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여기서 말하는 p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x1, y1을 지나면서, 알겠지? 요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이번에는 아까처럼 y절편 하지 말고 y절편 하면 마이너스 p가 돼버리니까 누구 하자고? x절편 하자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것의 x절편 있잖아. 이 x절편이 x1 빼기 y1, 0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고. 괜찮아? 물론 여기 이제 수직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됐어요? 네. 자, 이번에는 거기 식해석법 거기 바로 아래다가 거기다 그냥 같이 정리하는 게 좋은데, 함수 관계 해석법 하기 전에 거기 앞에다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냐면은 대소관계 비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대소관계 비교를, 물론 모든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해석적인 측면이 이제 가미된 대소관계 비교를 좀 해보고 싶거든, 일단.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0보다는 A가 더 크고, B가 더 크고, 대신에 1보다는 작은 이런 상황을 한번 얘기해보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A의 B제곱이랑, 그 다음에 B의 A제곱의 대소관계 한번 비교해보고 싶고, A의 B-1제곱이랑 A의 B-1제곱, B의 A-1제곱, B의 A-1제곱, 이것도 한번 대소관계를 비교해보고 싶어, 일단은. 아시겠어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하려면 난해하죠, 되게. 그죠? 난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만약에 파악할 때 적절하게 여기에 맞는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되기는 돼요.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이제 좀 찾기 편한 숫자들을 선택해가지고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완전히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취지 자체가 그게 아니니까 일단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문제 풀고 생각하는 방법을 일단 익혀야 되는 게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거냐, 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일단은. 아시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의 B제곱, B의 A제곱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일단 지수식으로 관점을 본다면은, 자, 밑이 A인 상태. 그러니까 대신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올 거야. 거기에다가 B제곱을 했어. 그럼 B, 여기가 지금 현재 1이고, 여기가 B가 어디쯤 있는 거야? 1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어떤 이런 값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있고요. 그럼 B가 있는데 이번에는 얘보다는 좀 더 커. 대신에 1보다는 작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아마 이렇게 좀 완만한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완만한 상태가 되는데, 누구보다 이제 여기서 누가 들어가? 이제 A가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가 이제 A가 이렇게 들어가. A가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된 거야. A가 B보다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의 대소관계 중에 누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일단은. 이해돼? 다시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함수적인 관점으로 바꿔서
함수적인 관점으로 바꿔서 대수관계를 일단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았습니까? 네. 물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요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런 방법도 괜찮아. A가 B랑 엮여 있고 B가 A랑 엮여 있잖아, 지금. 맞죠? 근데 이러면 별로 좋지 않거든? 그래서 항상 A는 A랑 엮이게끔 하고 B는 B랑 엮이게끔 하는 게 우리한테 뭔가 해석적인 관점을 준단 말이야. 아시겠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양변에 로그를 붙일게요. 자, 두 번째 관점도 한번 같이 설명드릴게. 자, 이번에 양변에 로그를 한번 붙여볼게. 그럼 얘들아, 양변에 로그를 붙인다고 하는 거는 여기가 양수여야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여기서 확인하셨듯이 다 양수야 일단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붙여도 별 문제는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 A의 B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B의 A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 B가 앞으로 나가고 여기도 앞으로 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B 로그 A가 되고 여기가 A 로그 B가 되는데 아직까지 A랑 B랑 엮여 있고 A랑 B랑 엮여 있으니까 A는 A끼리 놀게끔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A, B로 나눕시다. 둘 다 양수니까 나누는 건 별 문제 없고 부동호 방향도 별 문제 없죠. 양수로 나눈 거니까. 그럼 뭐가 돼? 어찌됐건 얘가 사라지고 A분의 로그 A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B분의 로그 B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랑 여기랑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의미가 생기죠. 어떤 의미가 생기지? 아까도 봤지만 기울기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어디서부터? 0,0에서부터 A, 로그 A까지의 기울기가 되고 얘는 0,0에서부터 B, 로그 B까지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갖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또 다른 해석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자, 만약에 Y는 로그 X를 만약에 그렸을 때 이렇게 지금 그려질 건데 여기가 A고 A가 지금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거든,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요게 이게 좀 더 내려가서 자, 요 점이 A, 로그 A가 되고 요 점이 지금 B, 로그 B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결국 0,0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되고 맞지? 얘가 의미하는 건 0,0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확연하게 누가 더 기울기가 크다? 이쪽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디가 더 큰 거야, 지금? 여기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 A를 집어넣었던 게 더 컸잖아? 그래서 이렇게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이런 식의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거지, 이거는. 그치? 지수함수를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얘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방법도 괜찮고 아니면 양변에 로그를 붙여가지고 약간 기울기적인 느낌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더 편하신 걸로 가십시다. 됐죠? 자, 그럼 얘들아 이번엔 요것도 한번 가볼게. 요것도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요 상황도 얘들아, 두 번째 요 상황도 아까처럼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관점은 그냥 함수를 갖다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일단 이건 미시 A인 지수함수고 미시 B인 지수함수니까 미시 A인 지수함수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미시 B인 지수함수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됐지? 그래서 여기가 Y는 A의 X승이 될 거고 여기는 Y는 B의 X승이 돼.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 A에 밑을 A로 갖고 있는 지수함수에다가 X에다가 B-1을 집어넣었으니까 B에서 1을 뺐어. 그러니까 B-1 자체가 현재 음수야, 지금. A-1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음수가 되지.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이쪽이 더 작은 상태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대신에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뒤쪽으로 갈 수는 없을 거야, 그지? 왜냐면 얘가 0점 몇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0점 몇 점 될 거거든. 그러니까 편의상 여기가 이제 A-1이라고 볼 거고 여기를 B-1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A의 B-1승은 여기 B-1이 그대로 들어간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지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B의 A-1제곱은 여기서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요 지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난해한 게 있어. 뭐냐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누가 더 큰 거냐면 사실은 이쪽 부분이 더 큰 거잖아. A의 X승 쪽이 더 큰 거라고 지금. 그지? A의 X승 쪽이 더 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비교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더 지금 짧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 더 길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어떤 식으로 이 A-1이 어디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같을 수도 있고 이게 막 이쪽이 더 클 수도 있고 이쪽이 반대쪽이 더 클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런 관점으로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이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비교가 잘 돼, 안 돼? 잘 안 된단 말이야. 이 그래프 자체만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는 뭔가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럼 우리한테 또 다른 수단이 있잖아. 아까 그지 이걸 로그를 붙여가지고 양변에 그지 기울기적인 관점으로 해석했던 그 관점도 있잖아. 그래서 그 관점까지 한번 같이 동원을 해볼게. 그럼 거기서도 뭔가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 이 그림만 가지고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언제나 작냐 이런 것들을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쵸? 네.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볼게. 이번에는 로그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양변에 로그를 붙일게요. 물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값들이 기본적으로 0보다 다 클 수밖에 없어. 지수에 있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를 붙일 때 별 문제는 없어. 로그를 붙였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럼 B-1에 로그 A가 될 거고 이쪽은 A-1에 로그 B가 되겠죠. 그지? 자, A는 A끼리, B는 B끼리 엮여져 있어야 되니까 아까랑 똑같아. A-1 곱하기 B-1로 나눌 건데 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니까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거든. 그지? 그러니까 나눠도 부동호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나눠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A-1이 되고 로그 A가 되죠.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얘랑 얘를 만약에 보면 마찬가지로 기울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A, 로그 A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의 기울기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B, 로그 B에서부터 1,0까지의 기울기의 대소관계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1,0이라고 하는 게 또 특별한 점이지. 저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특별히 정점이잖아. 그지? 그럼 자, 봅시다.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1,0인 거고 A, 로그 A는 A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고 더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잖아 지금. B, FB는 로그 B는 이 정도에 있으니까 이 정도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볼록 상황이야. 지금 봐봐. 위로 볼록 상황에서 한마디로 점 3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지금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의 기울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현된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누가 더 커? 이쪽 기울기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아시겠어? 양수이면서 그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가 더 크다? 이 핑크색 쪽 기울기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쪽 기울기가 더 큰 거구나. 이쪽이 더 크구나. 그래서 여기가 더 크다. 마찬가지로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그냥 다이렉트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해석으로 만약에 보려고 치면 여기서는 뭔가의 난해함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더 정교하게 그림을 만약에 뭐 그려내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봤을 때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기가 더 편한 구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번에는 한 가지의 상황을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좀 범위를 조금 다르게 해서 1보다 A가 더 크고 A보다 B가 더 크고 일단 이런 상황도 한번 가보시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A의 B승이랑 마찬가지로 B의 A승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의 B-1제곱이랑 B의 A-1제곱 이것도 한번 대소관계 비교해보는 거예요. 연습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얘는 아까도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로그를 붙여가지고 파악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지? 아, 여기서는 잘 안 됐던 게 여기서는 되기도 하는 거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가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양수니까 양변에 로그 붙이는 건 별 문제가 없으시고, 그러면 B 로그 A가 되고 여기 A 로그 B가 되니까 양변 AB까지 그냥 똑같이 나눴다고 생각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A분의 로그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분의 로그 B가 되겠죠. 자, 이 얘기도 사실은 같은 얘기야. 그치?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A-1의 로그 A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1의 로그 B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확인해 볼 건데, 그럼 이번에는 자, Y는 로그 X가 있어. 로그 X가 있고, 얘는 0,0에서부터의 기울기란 말이야. 0,0에서부터의 기울기인데 A랑 B는 둘 다 1보다 크다란 말이야. 그치? 1보다 커. 자, 제가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만약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렸다고 치면은 여러분 사실상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했어. 이렇게 만약에 내가 직선을 하나 그어봤어. 직선을 그어봤는데 만약에 이제 요 지점을 A라고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야. A가 1보다 크니까 별 문제 없지. 그지? 근데 만약에 B라는 점이 말이야. 요런 지점에 있었다라고 치면은 이쪽이 더 클 거야. 그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될 건데 만약에 B가 요 지점으로 가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같아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혹은 만약에 요 지점을 벗어나게 되면 B가 여기 있게 되면 이 기울기보다 어떻게 돼? 더 작아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정보만 가지고는 이거랑 이것만 조합해서는 어떠한 대소관계 파악이 불가능해. 때에 따라서는 이쪽이 더 크고 때에 따라서는 이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가 불가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거야. 비교가 안 돼. 자, 이번엔 여기 갈게.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가 뭐냐면 1,0이란 말이야. 요 점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처럼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1,0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 이렇게 있고 여기가 B, 얼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를 비교해 보는 것이고 당연히 이 노란색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가까이 있는 얘가 더 기울기가 크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여기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언제나 다 비교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최선의 도구를 생각해 보자면 지수끼리 이렇게 지금 얽혀 있는 관계가 있을 때는 로그를 붙여주면은 굉장히 우리가 편한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됐지?